또 하나 우리 작년에 나왔던 파리 부동산 대책 중에서 임대사업자 발표 이후에 나온 겁니다만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을 때 등록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주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죠? 했는데 최근에 이제 국토부 장관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겠다는 또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뭐 예컨대 뭐 이런 것 같아요. 임대사업자를 등록해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어. 그걸로 다시 집을 사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생각을 다시 어떻게 죽이기 위해서, 이 수요를 죽이기 위해서 결국은 또 세금 감면 혜택을 축소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럼 이 정부의 정책을 믿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 사람들은 굉장히 반발이 크죠. 더군다나 지금 이게 8만 명이나 된다고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것도 지금 법적으로도 당장 이게 제도화 됐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도 또 발생할 수 있으리라 또 보이는데 어떤가요, 최 변호사님? 예, 그 뭐 정부는 또 이 부분에서도 문제가 되니 그렇죠. 좀 그래도 반응은 좀 빠른지 좀 세제 혜택이 축소되더라도 기존에 이제 이미 등록한 분들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해서 좀 교통 정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은 그 뭐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정부의 발표와 실제 그 세제 감면 혜택 축소는 좀 상당한 시차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제도를 설계할 때 그 장려하려는 취지를 넘어서 너무 과도한 혜택을 주다 보니 이걸 다시 거두어 드리는데 오히려 이제 뭔가 좀 줬다가 다시 뺏는 듯한 느낌을 줘서 좀 안 좋은 인상으로 남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국가 정책이 이렇게 급변하게 되면 아무래도 많은 비판을 받게 되고, 하지만 그 실정법상 이러한 정책 결정자나 집행자의 어떤 이런 식의 정책의 뭐 실패라든가 그 변경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좀 사실상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공익적 목표로 인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위법성이라든가 어떤 뭐 손해와 인과관계를 좀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래도 우리가 꼭 어떤 특정 법령에서는 좀 이런 손해배상 책임을 명문화한 것들이 있는데, 가령 한국은행법 제25조 제1항에서는 금융통화위원회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한국은행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회의에 출석한 모든 위원은 한국은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단서 조항에는 그 회의에서 명백히 반대 의사를 표시한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취지의 조항이 있지만 이런 비슷한 취지의 조항들이 실제로 사용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도 좀 그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기가 좀 많이 어려운 것 같고, 근본적으로 가장 큰 정책 실패라고 할 만한 게 우리가 IMF 외환위기 때의 어떤 금융당국, 뭐 정책 결정자들일 텐데, 2004년에 대법원에서 그때 당시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와 김인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이제 외환 위기의 실상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서 환란을 초래한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의 어떤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무죄를 확정하였습니다. 이처럼 정책 실패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묻기가 현행 법상은 좀 많이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정책을 입안하고 또 발표할 때는 굉장히 정부도 신중하고 또 무거운 발걸음으로 이게 옮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국민들은 그 장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울고 웃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게 필요에 의해서 변경해야 될 때는 더더욱 더 신중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또 이와 함께 또 문제되는 게 있죠. 우리 이제 최근에 여당 대표로 선출된 이해찬 대표죠. 이해찬 대표가 3주택자 이상이거나 또는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강화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을 또 검토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지금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거? 종부세를 강화한다. 이게 지금 또 작년에 이어서 또다시 이제 종부세 강화 얘기가 또 나오기 시작했는데, 뭐 부의 재분배라든지 또는 공익추구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그런 견해가 있는가 하면, 또한 이것은 뭐 재산권 침해거나 또는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또 반대하는 분도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최 변호사님 입장은 어떤가요? 종부세. 저는 개인적으로 종합부동산세 강화가 등장할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그 보유세이기 때문에 매물을 내놓게 하는 요인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부동산 사려는 수요를 줄인다는 측면에서 가장 좀 효과적인 정책 수단인데, 그 부분이 이제 잘 설계를 해야 되는 거지, 설계가 좀 덜 됐다고 해서 종부세 자체가 뭐 바람직한 정책 수단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소득 불평등을 넘어서 이제 부의 불평등 해소의 문제가 좀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의 부가 대부분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정적 과세로서의 종부세의 역할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또 종부세의 장점 중에 하나가 그 투명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은 뭐 이래저래 좀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종부세는 땅은 뭐 어디 부동산은 어디 가지 않기 때문에 예. 과세를 정확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종부세에 좀 강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떤 소득세제에서 좀 부족한 측면을 상당히 보완해 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도 종부세를 좀 적절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종부세에 대해서는 지금 보유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네. 이제 과세를 하는 것인데요. 감세력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과도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1주택자인 경우, 그 경우에는 더 이러한 점이 이제 강하게 주장이 될 텐데요. 예. 그래서 이제 그 2008년 헌재 결정에서도 이 종부세 자체는 합헌이었지만 여기에 대해서 뭐 세대별 합산이라든지 예. 아니면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든지 해서 상당 부분이 다 이제 헌법 불합치나 위헌이 나왔기 때문에 예. 거의 이름만 남은 종부세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위헌성이 일단 강한 그런 세금이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될 것이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주택자인 경우에는 너무 과도할 수 있다라는 점이 문제될 수 있겠습니다. 예.